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의 시정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각 분야에 덕망 있는 지역 인재로 대표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선거 브로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사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8일 동안 조합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전북장애인인권연대는 학교 중 숨진 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해당 학교의 A군의 사망 경위와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의 시정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각 분야에 덕망 있는 지역 인재로 대표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제7대 김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기도 했던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 아니 자주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후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방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주재원에 대해서 김정희 후보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세후 수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후 수입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후보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는 민선 8기 김제시정을 이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기획과 행정, 안전개발, 농생명, 경제와 복지 등 4개 분과로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김제시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은 아직 3명뿐입니다. 인수위원장은 강병진 전 전북도 의원이 맡았습니다. 당선인이 그동안의 공약을 세웠던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해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목적을 두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거대 조직인 시청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정 당선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지역 통합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분야별 지역 인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정 지표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정했습니다. 이분 한 분만 캠프에 있던 부분이고 보훈 차원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가동한 민선 8기 인수위. 오는 16일까지 나흘 동안 김제시 각 부서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백만 파주준비위원회, 공정과 혁신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하십니까? 이들은 모두 자치단체장에 뽑힌 당선인들이 지은 인수위원회 이름인데요.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행정을 펼쳐갈지 철학과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로 쓰겠다며 기존의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해 점령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 보훈 인사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인수위는 앞으로 4년 동안 자치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처럼 출발부터 잡음이 나온다면 유권자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치열한 고민으로 유권자에게 또렷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른바 선거 브로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사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도내 한 건설사 A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A 대표가 유력 정치인에게 2억 원의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선거 브로커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민중행동은 14일 공개 질의 자료를 내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조치 계획을 물었습니다. 질의 항목은 모두 3가지로 사과 의향과 사건 고발 및 철저한 진상규명 계획, 연루자 전원에 대한 징계와 재출마 금지 결정 여부 등입니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8일 동안 조합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군산항에서 불법 행위를 한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화물 운송을 방해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2명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검한 혐의 14명 등입니다. 경찰은 이 중 15명을 석방하고 1명을 유치장에 입감한 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북장애인인권연대는 학교 중 숨진 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장애인인권연대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쯤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13살 A군이 스쿨 버스를 타고 하교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군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는 또 해당 학교의 학생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마땅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A군의 사망 경위와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고교에서 수업을 준비하던 교사가 사망하면서 교원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수업 준비 중이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A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교조는 A 교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의 민선 8기 시정을 이끌게 된 최경식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17일까지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남원시의 비전과 민선 8기 시정의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담은 시정 목표를 제안하면 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 흡연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 등을 열고 지내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어디선가 들어오는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어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가 접수한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대비 19.2%가 증가했습니다. 층간 흡연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 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했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가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층간 흡연을 해결하려다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신청사 이전 작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임시청사를 썼던 부안해경은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행안면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사를 지었습니다. 부안해경은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의 행사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준공한 신청사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지역민들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 지역민들을 배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교실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는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교실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10개 권역 중 전북 권역 운영기관으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선정됐고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작은 도시들을 찾아가면서 과학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과학을 소개하고 또 과학에 좀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탄소중립 해양마을로 고창 90호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90호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고창군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90호 연안에는 전기 선박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